자, 오늘 뭐 순열 들어갈 건데 잠깐 또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를 잔소리는 아니고 그냥 응원차 몇 마디를 좀 해주자면 오늘 저기 학원 학생 강령이 좀 개편됐어요, 여러분들. 좀 강화됐습니다. 이제 숙제를 안 해오고 이런 게 4회잖아? 그럼 퇴원이에요. 한 달에 4회. 한 달마다 리셋되긴 해, 과제는. 그래서 과제를 안 해오려면 4번까지만 안 해오셔야 돼요. 4번, 3번까지만 안 해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학원 전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문자도 다 갔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수업 태도에 대한 것도 좀 강력해졌습니다. 수업 태도도. 일단 흡연 적발되면 무조건 퇴원입니다. 바로 그 즉시. 그 다음에 과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 그 내신 대비 교재 같은 거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 반에는 좀 적을 거야. 왜냐면 내신 대비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채점을 맡길 때도 있지만 내가 전체적으로 다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풀려 있고 이런 거 막 보낼 때도 있잖아, 맞지? 교재 체크할 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반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나는 한 문제 한 문제 다 보니까 일단은. 근데 간혹 이런 애들 있어요.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정말 최악인 거지. 모르는 걸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자기를 속이면서. 그러니까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걸 안 보면 그냥 맞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저는 못해요, 우리 반에서는. 내가 날 잡고 그냥 한꺼번에 교재 걷어서 싹 보잖아,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나한테 걸린다 그러면 진짜 바로야, 작살 나는 거야. 그것도 3번 하면 또 저기 퇴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강력한 게 또 수업 태도. 뭐 우리 3학년은 별로 없긴 합니다. 이제 고1이라서 좀 있으면 예비 고1이고 해서 막 수업 시간에 막 미친 듯이 떠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수업 태도 불량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그건 중1이나 초등학생 애들 뭐 중2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할 건데 우리 반에는 뭐 그런 애들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경고, 그거는 3지 나오셔. 3회 경고 먹음 퇴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을 단톡방에 사진 파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 반 애들은 좀 밑에 반 클래스긴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거의 없긴 한 것 같아요. 과제만 좀 걸릴 거예요. 몇 명 있죠, 과제 진짜 큰일 난다. 내가 막아줄 수가 없다. 나도 너희들이랑 오래 보고 싶어. 한 명을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 한 명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래 보고 싶다. 근데 왜냐하면 그 아예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태도적인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조금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거시적으로 본다면 대입에 실패했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내가 한 40, 60 뭐 됐어. 40, 60 너무 차이 나. 50, 60대가 됐어. 나온 대학이 물론 대학이라는 그게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긴 해. 근데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 그 후에 인생이. 근데 그 편해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또 반대로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뭐 피거나 완벽히 막 성공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한 거야. 내가 입시에 실패했더라도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본,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본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생님은 다 겪어봤어요. 그걸.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저는. 예. 직업도 많이 바꿨고. 예. 처음에 선생님 연구원이었어. 여러분들. 예. 철도회사 철도 연구원이었어. 대기업. 예. 그리고 카이스트까지 석사를 못했지. 할 뻔했는데.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냐? 조금 행복하지 않긴 합니다. 여러분들 숙제 안 해오면. 아니, 물론 행복하지 않냐? 물어보면 그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 내가 그때 회사 다녔으면 더 늙었을 것 같아요.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털도 더 많이 빠지고 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돈도 사실 뭐 대기업 다닐 때보다도 지금이 더 이제 잘 벌고 있고, 물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금 내 친구들이랑 비교하더라도 근데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과장급, 차장급 이 정도 되거든. 잘 나가는 애들은. 군인들은 이제 소령 중령급 돼요. 나이가 이제 나이인지라. 그래서 걔 친구들 동창회 가잖아. 내가 제일 젊어 보여. 제일 동안이야. 애들이 완전 뭐 머리 하나 날라간 애도 있고, 여기 소갈머리 날라간 애도 있고, 막 저기 흰머리 막 있고, 막 주름 막 가득하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물론 그렇다고 학원 강사가 좋은 직업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 직장인보다 좋은 직업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있다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너무 안 맞다. 그럼 그게 인생의 어느 정도의 위기인 거야. 그거를 새로운 개척지를 발견하고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지금 배우는 공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지금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결과가 중요하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잖아. 그건 니네가 인생을 미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험, 다음 시험,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첫 시험,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조금 멀리 본다면 수능 뭐 이런 거, 대입 뭐 이런 것들. 요 정도 인생을 그 몇 년 안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현타가 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목표를 딱 잡고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 그 안 됐더라도 그거는 못 했더라도 그거에 어느 정도 한 7, 80%에 준하는 그런 목표는 또 달성할 거란 말이야.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인생은. 나 서울대 갔어 못 갔어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울대로 못 가면 그 7, 80%에 해당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저기를 잃었겠지, 여러분들이. 다 못 이룬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인생만 살다 가는 거예요. 계속 회피하고 피하고 맞닥뜨려 봐야 돼. 그걸 맞닥뜨려 봐야지. 그래야지 알지. 선생님 주변 친구들 중에도 옛날에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가 있었냐? 나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성적도 좋지 않거든. 4.5 만점대 한 3.0 정도 됐었고, 평점이 3.0이면 B0 정도 되는 학점이에요. 4.5가 A뿔, 올 A뿔이면 4.5로 졸업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제로, 4.0, B뿔, 3.5. 근데 대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4.2 만점인 대학교도 있고 다르긴 해요. 우리 학교는 4.5 만점이었었고, B0가 3.0, 0.5점씩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평점이 3.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통계 배웠죠, 맞죠? 전 과목을 다 B0를 맞은 상황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물론 거기에는 D0도 있을 거고 A뿔도 있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때는 대기업의 입사 기준이 3.0이었었어요. 그건 뭐야? 진짜 간당간당하게 서류를 넣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나랑 비슷한 애도 있었는데 서류 자체를 안 넣어. 상당 학점이 안 되니까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런 회피성인 거야, 그런 게. 아니, 한 번 해보고 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두려운 거야? 그걸 왜 뭐가 두렵냐면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기가 두려운 거야. 근데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다음번이라는 건 있지. 아니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왜 그 길만 가는 거야? 다른 길도 있고 많은데.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졸라 해. 이게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나는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때 해도 돼. 바꿔도 돼. 충분히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볼까? 그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를 미친 듯이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되게 짧은 기간 열심히 했지만 나는. 오케이. 자, 봅시다. 책 피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했었죠. 맞죠? 근데 이제 느꼈을 거야. 문제 숙제 몇 개 안 내줬잖아, 선생님. 맞지? 근데 막 풀었는데 막 채점 해봤죠, 여러분들이. 맞지?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막 틀리는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단원 자체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라도 곱하기 2 안 하거나 뭐 이러면 그냥 뭐 날아가기 때문에 완전 엉뚱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빌드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 상황을 딱딱 나눠가지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딱딱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순열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조금 그 능력치가 조금 더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185쪽 피세요, 여러분. 자, 순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뭐가 있다? 순서가 있는 나열. 쓰세요, 위에다가. 순서가 있는 나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죠, 맞죠?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배웠어. 그거를 순열이다,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순열이고 뭐가 조합이냐? 자, 지금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지금 우리 앉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밖에 없네. 13명 만에. 자, 9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오. 자, 여러분들, 주혁이가 반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주승이가 부반장이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하나의 경우가 있겠지, 여러분들. 맞지? 그 다음에 주승이가 반장이 됐어. 그 다음에 주혁이가 부반장이 됐어. 이것도 하나의 경우 중에 있겠죠, 맞죠? 그 수많은 경우의 중에. 괜찮아? 근데 얘가 이 두 경우가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죠. 누가 반장이고 부반장이고 이 사람이 다른데 다른 경우지, 맞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면,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 자, 9명 중에 반장 먼저 뽑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9개. 그래, 좋아. 자, 이 9명 중에 반장이 한 명 뽑혔겠지, 맞지? 그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8개. 자, 근데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을 선거해야 되는 이 전체의 사건에는 반장을 뽑는 사건과 부반장을 뽑는 사건이 둘 다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결과를 놓고 보면 일어나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럼 무슨 법칙이야? 고배 법칙. 그래서 98에 72. 72가지가 우리 반 지금 현재 9명 중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경우 72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얘랑은 다른 경우로 세져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9명 중에 뭘 뽑을 거야? 대표를 2명 뽑을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똑같이 주혁이가 대표가 먼저 되고 주승이가 대표가 나중에 되고 주승이가 대표가 먼저가 되고 주혁이가 대표가 나중에 됐어요. 그러면 요 경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둘 다 뭐예요? 그냥 대표니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이게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주자면, 자, 얘는 반장과 부반장이 서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맞죠? 그러니까 2명을 먼저 뽑아놓고 뭐까지 시켜야 돼? 누가 반장하고 부반장 할래? 뭐까지 시켜야 돼? 배열까지 시켜야 된다고. 뽑고 배열까지 시켜야 돼. 그게 순열. 괜찮아? 예. 근데 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뭐가 돼? 대표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들어보면 순열이 복잡해 보여요? 조합이 복잡해 보여요? 순열이 복잡해 보이지, 맞지? 근데 왜 순열부터 배울까? 계산이 더 쉽어. 얘는 그냥 98에 72 하면 되고, 얘는 마찬가지야. 얘부터 뽑자. 이 대표 먼저 뽑자. 얘도 9야. 얘도 8이야. 그러면 일단 98에 72 맞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72가지보다 얘 72가지에 얘랑 다른 경우로 세져 있지만 얘는 같은 경우여야 되잖아, 맞지? 그럼 72가지보다 얘는 줄어들겠어, 늘어나겠어? 얼만큼 줄어드냐? 같은 거만큼 이거 안 배웠구나. 나눠줘야 돼.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돼. 대표 3명을 뽑으면 3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몇을 나눠줘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돼. 대표 4명 뽑으면 4를 나누는 게 아니고 뭘 나누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돼. 이해됐어? 괜찮니? 네. 자, 그리고 이 팩토리얼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예요, 이런 표현법들을.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순열이고 조합이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개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다, 순열과 조합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뽑고 끝내면 조합. 뽑고 뭐까지 해야 돼? 그걸 그대로 나열까지 하는 건 순열. 그걸 그대로 나열해야 된다. 이 방금 되게 중요한 멘트였어요. 그걸 그대로 나열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한 멘트인지는 조합 시간에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조합은. 오케이? 네, 순열에 대해서 이 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기호를 쓰면서 좀 나타낼 건데, 자, 지금 9명 중에 몇 명을 뽑고 나열했습니까? 2명. 그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 9, P, 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9부터 1씩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몇 개까지 쓰는 거야? 2개까지 쓰는 거예요. 9, 8에 72 이렇게. 9P2.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9P3은 9P3은 9, 8, 7까지 들어. 얘는 9명 중에 반장, 부반장, 총무까지 뽑는 경우의 수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아래 첨자로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없죠. 9명 중에 2명 뽑는다. 9명 중에 100명 뽑는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이해됐어?
예,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맞지? 괜찮아? 당연한 거야. 9명 중에 아무나 한 명 뽑을 거야. 9가지일 거 아니야. 그냥. 네. 자, 그러면 얘는 없지 않나? 아무도 안 뽑으면은 없지 않나? 그 아무도 안 뽑는다라는 상황 하나 있겠네. 얘기 잘했어. 아, 그래서 얘는 0입니까? 1입니까? 예. 1. 그럼 여기 0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1이다. 아무도 안 뽑는 상황 하나 있잖아, 얘들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0. 에이, 왜 그래? 다 하면은 곱하기 8 이거 그냥 배열하는 거지. 한명 한 명씩. 9, 8, 7. 자, 방금 주혁이가 무슨 실수했냐면 0 했는데 아마 1을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9명 중에 9명 뽑으니까. 맞습니까? 9명 중에 9명 다 뽑는 거니까 몇 가지 상관밖에 없어요. 9까지. 그거는 조합으로 설명한 거예요. 뽑기만 했잖아. 9명 중에 9명을 뽑기만 했잖아. 그럼 돼, 안 돼? 순열은. 그 9명을 누가 1번 자리에 앉을지 2번 자리에 앉을지까지 다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8, 7, 이렇게 9개 썼지, 맞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계승이라고 합니다. 주승이가 아니고 뭐라고? 계승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 9P9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얘를 9부터 팩토리얼 이 느낌표 같은 거 붙잖아? 그러면 9부터 그냥 1이 나올 때까지 1씩 다 빼면서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은 뭐예요? 4 곱하기. 네, 이렇게 하겠다니. 얘는 4P 사람 같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봐요. 4P 3 해주세요. 4, 3, 2, 4개. 같아, 안 가다야. 같아? 같아요. 9P 8 9 팩토리얼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 뒤에 있는 1은 곱하나 마나 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현상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NPR을 뭐라고 나타낼 거냐?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하죠. 자, 우리는 이 NPR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R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0 가능했지, 아까? 네. 9P 0 가능했죠, 맞죠? 0 가능하고 또 뭐보단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n보단 작아야 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NPR을 정의할 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n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n-1 작아지겠지.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n-2 뭐 점점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3 곱하기 2. 오, 큰일 날 뻔했다. 오이씨. 큰일 날 뻔했어. 자,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n 팩토리얼부터 볼게요. 자, n 팩토리얼은 어떤 거예요? n부터 n-1 또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뭐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쭉 곱해야겠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이런 표현법을 수학자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n이 몇인 줄 알고 n이 2면 너무 많이 쓴 거잖아요, 맞죠? 2 곱하기 1만 쓰면 되는데, 맞지? 그래서 n이 얼마인지 정의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 수학자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한다. 그럼 NPR도 한번 봅시다. NPR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점점점. 괜찮아? 자,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R개가 있어야겠죠. 이해됐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9P2 보면 9 곱하기 8, 자, 이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1씩 작아진 게 2개씩 곱해지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가 R개 있어야 돼. 더하기. 자, 얘는 n-0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R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1, 2, 3, 4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마지막 애가 뭐겠어, 여러분?
n에서 마이너스 R. 빼기 r-1을 뺐을 n-r을 빼주면 r 플러스 1개가 되겠지 이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니? 자,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nPr을 요렇게 표현해요. 요렇게. 근데 이 표현법이랑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런 표현법을 수학자들이 가만히 내쫓겠어 안 내쫓겠어? 발작을 한다고. 이런 거 보면 아이씨 진짜 발작한다고 이렇게. 괜찮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nPr을 어떻게 바꿔서 정의했냐면, 자, 분자에 n팩토리얼을 줘버릴 거예요. 이거 그대로. 괜찮습니까? 자, n팩토리얼 쓸게 분자에. 자, n부터 어떻게 돼? n-1 또 n-1 뭐 곱하기 점점점. 자, 중간에 이런 항이 있겠죠, 맞죠? 네, 그 두 개를 또 써줄게요. 어떻게? n-r-1 요거 있고, 괜찮아? 그 다음에 그 뒤에 n-r이라는 항 하나 있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디까지 곱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곱해야 됩니다. 이거 n팩토리얼을 쓴 거예요, 지금. 중간에 하나를 좀 더 쓴 것 뿐이야. 이 과정을 거치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이렇게.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까지입니까? nPr은 살기까지. 여기까지죠. 맞지? 뒤에 있는 건 필요해 안 해? 뒤에 있는 이 파란색만큼은 필요하지가 않죠. 맞지? 그걸 약분시켜줘야겠네, 분모에서. 그러면 빨간색만 남게 되겠네. 그러면 그게 nPr이었잖아, 위에 있는 것처럼. 괜찮습니까? 그걸 나눠주면 되지. 근데 저 파란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1까지 곱합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서부터 1까지 얘가 9였으면 9팩토리얼 쓸 거고, 얘가 10이었으면 10팩토리얼이었을 거고. 인정?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이 빨간색만 남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 nPr을 n-r 팩토리얼을 분모에 있게끔 했고, 괜찮아? 그 다음에 분자에 n 팩토리얼이 있게끔 이렇게. 아유, 깔끔하잖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를 언제 많이 써야 되냐? 문제 풀 때는 요거보다는 요거 잘 안 써요, 여러분들. 그냥 9p3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우리가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런 거 말지 뭐 누가 공식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겠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 증명할 때. 혹은 네모칸 빈칸 채우기 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깔끔하게 nPr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뒤로 넘겨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금 186쪽 개념까지 다 설명했어요. 괜찮니? 자, 학위 문제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거고. 자, 몇 개만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안 배웠네, 여러분들. 1. 뭐예요, 여러분들? 자, 어디 있냐? 앞에 봐봐요. 이런 거 좀 여기 위에 있네요. 186쪽에 저 위에 봐봐. 계승, 주승 말고 뭐라고 했다고? 계승.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n팩토리얼 이용한 순열의 수. 자, 특이한 거 나왔죠? npn은 n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고, 괜찮아? np형은 아까 1이었죠, 맞죠? 네, 0팩토리얼 또 뭡니까? 1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특이한 거 좀 봅시다. 하긴 2번에 4번 봐봐요. 3팩토리얼 곱하기 1이지, 맞지? 네, 그래서 얘는 6이 되겠네. 4번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이해됐어? 괜찮아? 자, 사긴 3번 보세요, 여러분들. 8p0 뭡니까? 1 적어놔, 이런 거. 알겠지? 자,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자, 대표 유형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NP2
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56이다 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결국엔 얘는 뭐가 되겠어요? n에 대한 쌤. 예, 어? 아, 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n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항등식. 말고 항등식 말고 뭐겠어? 방정식 되겠지. MP2가 뭐야? n n 곱하기 n-1이 56이다.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자, 이거를 어떻게 푼다? 전개해서 56 넘어와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풀면 진짜 죽는다 나한테. 자, n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우에 뭐 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수 하고 있지, 맞지? 3분의 7개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우의 수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자연수입니다. 혹은 0이거나. 경우의 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7 경우의 수 마이너스 7이다.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경우의 수 루트 3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답이 뭐다 무조건? 자연수다. 근데 그 답을 그 경우의 수를 P라고 하고 어떤 걸 Q라고 했는데 P분의 Q를 구하셔. 이런 거는 분수 나오겠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잘 봐. 그러면 우리가 또 n개 중에 뭐 r개를 뽑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n도 무조건 뭐겠어요? 자연수지. 맞지? 그럼 얘는 전개해서 50 넘기는 게 아니고 56을 오히려 소인수분해해서 n이 뭘지 어차피 n과 n-는 몇 차이 나는 자연수입니까? 1 차이 나는 자연수잖아. 그러면 딱 해봐. 곱셈 공식이 아니고 뭐야?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거. 9구단. 아이씨 9구단이라고. 9구단만 외우고 있어도 이거 풀 수 있지. 7, 8에? 그럼 누가 7이야? n-1이 7이고 n이 뭡니까? 8 n값 구하는 거니까 n이 8 이렇게. 원래 2차 방정식 풀 때는 저렇게 풀면 큰일 납니다. 걔는 x가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걔는. 그러면 근이 실근이 루트 3인 거 이런 거 다 놓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자, 요거는 n이 자연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6 PR 이 뭐라고 했어요? 120이라고 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 아까처럼 n에 대한 방정식이 안 될 것 같네. 맞지? 얘는 때려 맞춰. 어차피 6PR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부터 작아지겠지. 맞지? 자, R이 2면 6 곱하기 2겠죠. 맞죠? 120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4면 돼요. 되니? 그럼 몇 개야? 3개. 따라서 R이 3. 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6부터 이렇게 가는 거. 예측하면. 추론하면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무조건 식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30MP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n의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이거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MP4. 4차 방정식 나오겠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30에 얘는 어떻게 돼요? n-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괜찮니?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야? n에 대한 4차. 그래서 양변에 n이랑 n-1이 둘 다 보이죠? 맞죠? 양변에 약분하면 진짜 죽지. 4차 방정식 할 때. 맞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4차 방정식을 양변에 n이랑 n-1로 나누면 2차 방정식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거라고. 주승아, 네. 너 성 뭐야? 2요. 갑자기 내가 너 좋아해가지고 나 박씨니까 너 박씨로 바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똑같은 거야. 예. 미국에서 말이 돼? 이거 네. 말 되죠. 그래. 거기는 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양변에 x 나눠봐요.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이렇게 해 하나밖에 못 구하잖아. 맞지?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왜 하겠어? 자, 근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는데 양변에 x로 나오면 이딴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요. 왜? n이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날려버리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얘도 몇 차이 나는 자연수입니까? 그럼 얘는 구구단만 외우고 있어도 되죠, 맞죠? 5, 6? 누가 6이겠어? 얘가 좀 크겠지. 얘가 6이고 얘가 뭐겠습니까? 그럼 n이 뭐겠어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해됐어? 네, 저거를 막 전개하고 다시 다 이항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고 자빠져 있고 그건 자빠져 있는 거야 진짜. 알겠어?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똥 싸고 빨리. 그래. 난 좀 더 심한 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끝냅시다. 자, 그런데 유제 2번은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유제 2번. 자, 유제 2번 한번 봅시다. 뭐 증명하시오 돼 있지, 맞지? 맞지? 쫄려 안 쫄려? 안 쫄려 이씨. 자, 1번 보자. NPR이 뭐라고 했습니까? N 곱하기 n-1p r-1이 되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변과 우변이 같은지 확인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변부터 갖고 와볼게요. NPR은 아까 어떻게 정의됐었지? n-r 팩토리얼. 이 증명할 때 이거 많이 쓴다. 이렇게 됐었죠. 여러분들 증명해줬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했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n-1p r-1은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그대로 있고 괜찮아? 자, n-1 빼기 r-1 하면 n-1 빼기 r-1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n-1 빼기 r-1 가로치고 r-1을 뺐다고 똥쟁이들아. 자, 그럼 n-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도 요 공식에 그러니까 n 대신에 n-를 집어넣는 거고 r 대신에 r-를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요? n-r 팩토리얼 분의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자리에 n이 있는데 n 팩토리얼이니까 n은 뭐가 됩니까? 요렇게 되겠어요. 따라왔어? 근데 잘 봐! 그럼 분자 얘는 1분의 n이니까 분자에다 곱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n-1 팩토리얼을 보면 n-1부터 n-2부터 어디까지 곱합니까? 1까지 곱하내지. 근데 n 팩토리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n부터 n-1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3, 2, 1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n 팩토리얼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이거야. 4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씨. 자,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여기다가 5를 곱해봐. 양변에. 괜찮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5 팩토리얼이 되네. 이해됐어 얘들아? 이해됐어? 왜 안 돼? 5, 4, 3, 2, 1이잖아. 양변에 5 곱하면.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럼 7 팩토리얼 곱하기 8 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얘는 n-1 팩토리얼 곱하기 n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 되겠네. 괜찮아? 그래서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우변도 n고 좌변도 n이니까 증명했습니까? 같은 거? 네, 같은 거 증명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번도 같이 볼게요. 자, 1번 NPR 2번 NPR이 n-1PR 이거 잘 들어. 이거 좀 헷갈린다. 자, R 곱하기 n-p r-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좌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하고 풀겠어. 좌변과 우변을 따로 갖고 와서 같은 걸 증명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얘도 갖고 오면 npr이라는 애 보시면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괜찮니? 자, 우변 갖고 올게. 우변은 n-1pr
플러스 r 곱하기 n-1 p r-1 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n-1 빼기 r 팩토리알분의 n-1 팩토리알로 바꿀 수 있죠. 요만큼. 괜찮니 얘들아? 아 이거 빼기 이거 팩토리알분의 이거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플러스 r 곱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n-r 팩토리알이었지. 자 이거 빼기 이거 하면 n-r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분의 n-1 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얘들아? 자 이게 뭘 해야겠어? 더하기 하려면 2분의 3이랑 3분의 2랑 더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 2분의 3이랑 3분의 2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분모를 아 그러니까 그 뭐야 아이 두 글자를 똥쟁이들이 진짜 죽고 싶나 진짜 통분해야겠죠. 얘도 통분할 거야. 통분할 거라고. 오케이? 자 봐봐 얘는 n-1에서 뭘 뺀 거예요? r을 뺀 거죠 맞죠? 얘는 n-1에서 뭘 뺀 겁니까? 자 이거부터 써봐. 헷갈리면 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지 맞지? 곱하기 n-r-1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n-r-2 점점점 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곱하기 1까지 가는 애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얘 보시면 얘는 n-1 빼기 r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n 빼기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네. 가로 묶으면.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쓸게. n-r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이거 원래 중괄호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괜찮니 얘들아? 아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r 플러스 1부터 있고 괜찮아?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얘보다 얘 저 봐봐 얘보다 1 작은 애들을 계속 빼고 있잖아 맞지? 괜찮습니까? 예. 잘못된 거 찾으세요. 자, n에다가 0 뺐죠. 1 뺐지. 2 뺐지. 점점 큰 수를 빼야 되는데 지금 R에서 1 뺀 게 큽니까? R에서 2 뺀 게 큽니까? 거꾸로 쓰고 있네 내가. 아이 똥쟁이 발광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줬는데. 자 다시 n-r을 뺐어요. 맞습니까? 그럼 뭘 빼야 돼요? 플러스 1 큰 걸 빼야지. 1, 2 이렇게 증가하잖아. R보다 1이 큰 걸 빼야죠. 그럼 얘는 R보다 2를 큰 걸 빼야 되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 빼기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2를 빼겠고 이제 그 다음에 곱하기 n 빼기 r 플러스 3 자 요런 애를 빼겠죠. 곱하기 1이 나올 때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두 관계는 하나는 5팩토리알이고 하나는 4팩토리알 이런 관계야 지금. 누가 5팩토리알 같은 애입니까? 아 다시 천천히 잘 봐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이겁니다. 이 빨간색이 같은 거예요 서로.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네, 빨간색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5팩토리알 같은 거고 누가 4팩토리알 같은 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가 5팩토리알 같은 상태인 거고 밑에 게 4팩토리알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뭘로 통일해 줘야 돼요?
얘로 통일해줘야 돼. 자 그러면 4팩토리알이 5팩토리알이 되려면 뭐를 곱해줘야 돼요? 5를 곱해줘야 되듯이 자 얘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됩니까? n-r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했어 얘들아?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되냐?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n-r 팩토리알 분의 통분이 됐어. 자 이제 분자는 n-r n-1 팩토리알 그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알. 자 여기까지 했네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분자 공통인수 보이지? 뭐 보여? n-r. 다시 n-1 n-1 팩토리얼. 팩토리알이 보이죠? 맞죠? 걔로 묶어줄 겁니다. 자 걔로 묶어주시면 자 n-r 팩토리알 자 n-1 팩토리알로 묶어주시면 자 중괄호 안에 n-r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게 묶여서 제 인수분해 하듯이 이거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뒤에 거는 항이 뭐가 남겠어요? r이 남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r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결국에는 분자가 어떻게 돼? n-r 분모가 팩토리알 되고 n 곱하기 n-1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네. 이게 n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 근데 n-1 팩토리알에다가 n을 곱하면 4팩토리알에다가 5를 곱한 5팩토리알이 되는 상황이랑 똑같아지잖아. 맞지? 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n 팩토리알로 바꿀 수 있어. 아 그러면 얘랑 같아진 거 맞아? 자변이랑? 이해됐습니까? 너 한 개도 못 알아듣는다. 너 영상 다 봐야 돼. 그치? 느껴지지? 지금 수업 들어오면 아 이걸 내가 알아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 모르게 그런 상태야 너는 지금. 이제 조금은 배우고 있어. 아 대충은 아니 중한때 미리 나왔을 때 대충 아는 거는 모르는 거야. 이씨 진짜 이씨. 대충 알아서 뭐 할 거야? 뒤로 넘겨. 처음부터 다 봐. 네. 자,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슬러시 그으세요, 여러분. 뭐 한다? 5명을 1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2번 보시면 5명을 일렬로 세우려면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자리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 몇 명 들어올 거야? 누가 이 자리부터 뽑을 거야. 이 자리에 누가 앉을 거야?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만 정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정하는 사건과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정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니까 고백 없이. 그래서 얘는 그냥 5팩토리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5팩토리알은 120 적어놓으세요. 외웠어요 저는.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5명 중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자리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3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자리가 이렇게 3자리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 푼 방식 먼저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5명. 이 자리는 4명. 이 자리는 3명.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정답이고 걔를 5P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60이 정답이겠네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명 중 회장 부회장 뽑는 방법에서 아까 했네. 5P 몇이야? 2. 5P 2. 5, 4, 20. 20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5P 이런 거 써놓고 자 그 다음에 대표 3번 자 남자 몇 명 있어요? 남일 남이 남삼 여자 몇 명 있습니까? 4명 여일 여이 여삼 여사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처음에 착각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자 4명 있고 남자 3명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자들끼리는 구분이 안 가고 여자들끼리도 구분이 안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핏 배운 애들이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 버리거든. 그건 또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사람 문제가 나오잖아. 다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남일, 남이, 남삼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끼리도 다 구분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 3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명 이렇게.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다 다른 사람이야. 다 다른 거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대? 1번. 남자 3명이 어떻게 하도록? 그럼 남자 3명을 몇 사람처럼 보고 풀면 돼요? 한 사람. 그러면 몇 사람처럼 됐습니다. 총 7사람. 원래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시키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7팩토리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때 앞에 가로치라 그랬지, 맞지? 남자 4명, 남자 3명, 여자 4명 일렬로 세울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 위에 써놔요. 7팩토리알이라고 써놔요.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근데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에서는 몇 사람처럼 됐어요? 5. 그래서 5팩토리알입니다. 괜찮니?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남자 3명이 이웃한다 그랬지. 누가 제일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그럼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할 때 이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얘네들을 5명으로 보고 배열하는 경우 사건과 남자들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에 그 사건까지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팩 곱하기 3팩 5배 법칙.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2번.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밑줄. 자, 1번은 이렇게 풀었고, 자, 2번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다가 틀리냐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네.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남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지. 근데 하필이면 1번에 또 남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놨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 때 슬러시 치고 위에다 뭐 써놨어? 7. 그럼 7팩 빼기 1번 몇 팩이었어요? 5팩 곱하기 3팩. 그걸 하다가 틀린다. 그래서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틀려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1번은 3명 다 이웃하는 경우지, 맞지? 근데 우리는 이 2번에는 어떤 경우도 빼줘야 되냐면 남자 1이랑 남자 2랑 이웃하고 남자 3은 여기 멀찍이 있고 이런 경우도 빼줘야 돼. 남자들끼리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세야 되니까 여기서 더 빼야겠죠. 그렇게 하면 남자 1, 2가 묶여있을 때 남자 2, 3이 2명이서 묶여있을 때 남자 1, 3이 묶여있을 때 너무 복잡해지잖아 문제가,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떨 때 푸냐, 이웃하는 사람이 3명 이상 되잖아. 그럼 풀지마, 이렇게 전체에서 빼지마. 근데 만약에 남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2명이 서로 이렇게 붙어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래서 이웃하는 그 개수가 2개인 애들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자, 여자들 먼저 배치하세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1번 경우 빼면 안 돼. 3명 이상 되기 때문에. 자, 여자를 먼저 배치시켜. 이렇게 할 거야. 여자를 먼저 배치시켜. 그럼 여자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서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자 양끝 사이까지 자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5개 중에 랜덤하게 3개를 뽑은 다음에 이제 사람에서 뽑아서 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자리 중에 누가 남자 앉힐래? 어느 자리에서 남자를 앉힐래?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몇 개 중에, 자리 몇 개 중에. 자리가 이렇게 3개 뽑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여기 남자 이렇게 배치하면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리 중에 3자리를 뽑아서 그 다음에 뽑기만 하면 돼, 안 돼? 자리 3개를. 남자 1, 2, 3이 어디에 들어갈지 박힐지 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5P3. 자, 이게 2번의 정답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 자, 얘는 달라요. 2번 문제랑 다릅니다. 남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교대로 남녀 이렇게 교대로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상황을 나눠주셔야 돼요. 1번 남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 남녀. 그럼 남녀 여 요렇게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남녀끼리 교대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잖아 마지막 때문에.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여자가 먼저 나와야 되네. 이해됐어? 그래서 한 다음에 아까는 이 양끝자리에도 남자를 배치시켰죠, 맞죠? 근데 이번에는 얘는 B 안 되고 자리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럼 여자 먼저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괜찮습니까? 여자만 배열하면 사건이 완료돼 안 돼? 안 되죠. 그다음에 이 세 자리에 남자를 배열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 이게 3번의 정답.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늘 잡소리를 좀 하는 바람에 지금 끝났지?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좀 읽어보고 192쪽까지 일단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질문까지 싹 다 받으면서 아마 뒤에는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위에 이거 보면서 풀어야 된다. 대표 유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제 풀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좀 자습하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체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조합 나가기 전에 순열부터 좀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까지 다 해서 옛날 거 질문 싹 다 받고 그때 컴퓨터 갖고 올 거야. 알겠어? 네, 그렇게 한번 싹 정리하고 조합 들어갈 겁니다. 네, 조합이 끝나잖아,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 뭐 하나 남는 거야? 행렬 한 단어 남는 거야. 그럼 우리 공수원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종이 왜 안 쳐?